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국민의힘 쪽에서 이 출마를 준비하거나 또는 출마를 선언한 사람 다 합치면 뭐 15명, 많게는 20명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자체 장들도 그렇고 지금 오랫동안 출마를 준비했던 사람, 예기치 않게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이 탄핵을 당함으로 해서 자, 그래서 지금 마땅하게 이재명을 잡을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서로가 손을 들고 나와서 내가 책임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황교안 전 총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자, 탈당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했다. 자, 왜 탈당한 이유가 아주 이채롭습니다. 자, 부정선거를 규명하고자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부정선거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자유로운 공간을 나가서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그리고 반국가 세력들과 싸웠다. 자, 반국가 세력들로 싸우고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자, 이번에 반드시 이 이재명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투쟁해왔던 또 주장해왔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자, 지금 탈당을 하게 되면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하고 또다시 표를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분산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뭔가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첫째, 이 부정선거 세력과 싸웠던 이곳 황교안 비전 캠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 긴 세월 동안 부정선거 척결을 외치면서 부정선거를 막아낼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애국 시민들과 함께 여기서 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자, 이 황교안의 비전 캠프. 자, 저는 오늘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자, 이곳에서 미래를 다시 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체제 전쟁 광풍 속에서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우리의 오랜 바람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대통령직을 걸고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물으면서 오히려 거대한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서 대통령이 불법 체포되고 불법 구속까지 됐다가 결국엔 탄핵당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 정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법치는 다 무너졌다고 말하면서 부정선거의 원상인 선관위는 사법부와 한몸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정인이나 증거찰떡도 대부분 기각한 채 대통령을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차제 전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살아남느냐 아니면 공산주의로 가느냐의 마지막 갈림길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세 번째, 자, 황교안 전 총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정치를 시작하게 됐나? 자, 그러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정복 좌파의 방난을 직접 목도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던 2019년 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당 대표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시 바른미래당 등의 대부분의 우파를 통합해서 미래통합당을 만들었고 그때는 우파를 모두 통합하는 것이 선거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패착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암덩어리는 도려내야 몸이 건강해지는 법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더 감염이 됐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때 실수를 성찰하면서 그 이후로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은 오직 정통 우파 실현만이라고 외쳤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넷째, 왜 그러면 국민의힘을 탈당하려고 하는가?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끊임없이 부정선거 척결을 거쳐왔고 그러나 제가 속한 국민의힘 당에서는 이를 외면해 왔습니다. 오히려 저를 음모론자라고 몰아갔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당내 경선을 중앙선관위에 위탁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 안에서도
부정선거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당 안에서도 부정선거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팠고 또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탈당하는 이유는 이 당에서 국민의 분노를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고 이길 수도 없다. 부정선거를 벌어잡기 위해서 결코 싸울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데 나라 살리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승리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무소속으로 출발하겠다. 이 길은 순수하고 정의로운 국민들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는 윤 대통령이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거대한 부정선거 세력에게 발목 잡혀서 끝내 완성하지 못한 그 부정선거 척결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척결을 외쳤던 곳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내고 시원하게 토론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밤낮 없이 많은 분들과 함께 했던 황교안 비전 캠프에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절대로 자유민주 진영이 분열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유민주 진영이 분열되지 않게 하겠다. 자, 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지켜내고 모든 권력이 선관위, 법원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법원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나오도록 돌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치인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왜 정의의 편에 서지 않는가? 왜 자신의 자리만 감하는가? 왜 안락한 삶만 선택하는가? 왜 선관위의 눈치만 보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 황교안 전 총리가 꾸려나갈 선거 캠프는 비전과 기회가 있는 캠프고 행동하는 캠프가 될 것이다. 불이행거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정복 좌파 반국가 세력과 싸우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서 초인류 정상 국가로 세워가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고 여섯 번째 왜 황교안인가? 자, 이제 제가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려 하는 이유, 또 왜 제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요약했습니다. 첫째, 자, 대한민국은 현재 체제 진행 중이고 그래서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하고 다시 세워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둘째, 본인은 해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황교안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당 대표까지 다 해본 사람이야. 입법, 사법, 행정의 책임자 역할을 다 해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를 극복해본 사람이야. 지금과 같은 시기에 매우 필요한 위기 극복 경험을 이미 해본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엄혹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 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위기 상황을 관리하면서 흔들리던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경험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인수위가 없이 곧바로 새 정부가 시작되는데 시행착오를 하면 결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봤고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선거를 했던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 반국가 세력인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고 포괄적 차별번지법 금지법 통과를 막았다고 합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 김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국가보안법 철폐를 막아내고 오늘까지 국가보안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반국가 세력과 싸운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최전선에서 공산주의 세력과 싸웠다고 밝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표적이 됐고 북한 통일전선부가 간첩들에게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패망시키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더 씌워서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라 이렇게 지령을 내렸던 사실이 국정원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4.25 총선 결과 정말 이상치 않았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조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믿은 북한 추종 세력들, 좌파 카르텔과 싸웠고 민노총, 정교조 등 그 지도부가 간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세력들과도 싸웠다고 말합니다. 자, 뭐니 해도 가장 큰 싸움의 산들은 바로 부정선거 세력이라고 강조합니다. 부정선거가 계속되면 나라는 결코 봉산화된다. 저는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할 때까지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통진당 해산도 14년이나 세월이 흘렀고 그러나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불의는 그 끝을 보이기 마련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섯째, 늘 일하는 사람이었다. 청년과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당대표 시절에는 처음으로 9명의 청년 대변인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또한 장관 시절에는 첫 여성 검사장을 임명하게 됐고 법률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전국의 모든 읍면에 무료 변호사 서비스를 제공해서 마을 변호사 제도를 만들기도 했다고 강조합니다. 자, 여섯째, 국민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황해도 피난민이었던 부모님이 보물상을 하시면서 어렵게 자신과 6남매를 키웠다고 말합니다. 도시락이 필요했던 시절을 때로는 도시락을 못 사갈 정도로 힘든 시기를 지내기도 했고 2020년 4.15 총선 패배를 뼈아프게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패배와 실패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패도 스펙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제 서부지법 사건 등으로 인해서 구치소에 계신 청년 애국자 분들을 집견했는데 이분들이 고침을 듣고 대부분 나나 걱정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하루속히 석방돼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일곱 번째, 부정선거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고 그리고 초인류 국가를 만들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 초인류 정상국가로 세워야 하겠다. 그래서 황교안이 손을 잡아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길이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길이 될 수가 있다. 훗날 자녀들에게 또 아들들에게 자, 사랑하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자유로운 나라에서 사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서 2025년 4월 내가 그 길을 선택했단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 않겠나 묻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건국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부강한 나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민생정책, 박근혜 대통령의 혁신정책,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와 반국가실 척결운동 이를 본받아서 대한민국을 초인류 정상국가로 만들어가는 그 길을 저와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은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 황교안 대표의 길은 그야말로 때로는 실패도 하고 그렇지만 단단히 이어보러 가는 길이었다. 부정선거 이게 없으면 그 어떤 선거를 해도 의미가 없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자, 그 부정선거 운동을 위해서 많은 투쟁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증거를 손에 잡고 눈에 보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반국가 세력들 그게 핵심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을 이겨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황교안 전 대표는 지금 부정선거와 그리고 반국가 세력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나갈 그런 대한 세력으로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회문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